네, 안녕하세요. 힐링메이커 조이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3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기가 막힌 공통점.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나와 원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 먹고 잘 살자. 돈 많이 벌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편하게 살자. 저의 인스타 프로필, 그 유튜브에 소개된 제 프로필의 9글자로 정리한 문구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입니다. 예. 혹시 이 문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추구하는 바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라고 하는 분인데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이시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셨고 몇 권의 탁월한 명상서적의 저자입니다라고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분야가 있는데 윤회와 환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그걸 통해서 제가 이분을 알게 되고 책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이 문구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원하는 바가 같구나 하고 상기시켜준 내용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어떤 거냐면은 그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의 저자가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하워드 커틀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의학을 전공하셨고 정신의학 전문과정을 마친 분인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은 비행기를 탔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서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셨대요. 근데 자리에 앉고 나서 봤더니 한쪽에는 덩치 큰 남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년 여자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의 목소리가 좀 째지는 목소리로 들리고 거만해 보이더래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싫어 보이는 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랑 계속 떠드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럼 더 짜증이 났던 거예요. 이 저자분이 내가 그러면은 이때 인내심을 키우자 찬스다라고 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은 시끄럽게 떠들던 그 여자분의 손을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그녀의 엄지 손톱을 미워하나? 그녀의 눈동자를 미워하나? 대답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의 변화를 주고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단순히 또 다른 인간 존재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짜증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녀는 단지 나처럼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이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그녀의 손톱을 보고 그녀의 어떤 눈동자를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서로 가진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비슷한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 내가 짜증나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생각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한번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독서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체화시키고 현실에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감정이 한번 폭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분이 그때부터 계속 다운이 되기 시작하고 복구를 시키려고 해도 이게 저는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지금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자. 공부를 하는 거다. 그릇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넘기면은 시간이 지나고서 생각을 했을 때 참 그때는 내가 잘 넘겼구나 하고 느낀 적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빡치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개선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푸세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정말 어떤 이제 마음의 깊이라던가 좀 도인 같은 분들, 보살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봤더니 제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그분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넘기거나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의
그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들과 똑같이 할 수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풀고 해소할까?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독서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독서거든요. 그러면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책을 딱 펼쳐놓고 그 읽을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인스타에 글 올리는 거, 그리고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취미, 그림 그리는 거.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제가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을 하는 게 저희 어떤 그런 심신의 안정을 찾고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뭐 마음 공부를 하지만은 그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은 나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고 하고 싶어 하는 걸 찾아 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한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을, 개인을 저 사람이 틀리다, 뭐 옳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관계라는 게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만 변화를 주거나 노력을 하면은 이게 너무 힘이 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각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각자의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을 보면서 그분의 변화를 느꼈었어요. 아, 이 부분이 좀 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내가 앞으로 이분한테 좀 더 마음을 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쓴다는 건 형태가 다양해요. 제가 그분한테 친절, 호의, 배려, 양보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마음을 쓸 수 있고, 이건 저의 다양한 언행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정말 누구나 장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특정한 상황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충돌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 혼자만 꽁꽁 싸매지 말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은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나만의 가상세계에 빠져 있지 말고, 답답하면은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참 또 독서의 장점은,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계속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돈 버는데 집중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 뭔가 중요하거나 좀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 놓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독서는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또 상기를 시켜주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알아차릴 수 있게, 예, 도와줄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참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충돌이 있지만 결국에는 과정이 다른 건데, 결국에는 추구하는 바가 같다. 예, 그러면서 인정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진짜 정말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거나 정말 얄밉거나 막말로 밉상일 때도 있는데, 아마 그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좀 공감하실 그런 유형의 상사 동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데,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너무 잘하지만은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나를 항상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것도 저 사람만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예. 결국에는 저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 나와 같은 사람인데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 저 사람 저렇구나 하고 좀, 뭐랄까? 어, 네.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참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이게 현실에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내가 누군가와 똑같이 따라하거나 그게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온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스트레스를 뭐 해소를 하거나 풀거나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저에게 인생의 덧없음과 혹은 까짓 것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 있었어요. 예, 외계인 인터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사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압니다. 외계인 얘기가 나와서 저는 공상과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연결시켜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살아야 되는 목표가 뭘까? 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전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